모두가 부러워하던 골든 커플, 민준과 수진은 활기찬 대학 파티에서 만났다.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방 한가운데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날 밤, 그들은 시인들이 흔히 노래하는 것처럼 빠르고 격정적인 사랑에 빠졌다. 수년 동안 그들의 사랑은 인생의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요새라도 무너질 수 있는 법이다. 한때 격렬하게 타오르던 사랑의 불꽃은 이제 희미한 불씨만 남았다. 일상의 업무 압박과 삶의 단조로움이 그들의 결혼 생활의 기반을 잠식했다. 불안하고 한때 쉽게 찾아왔던 스릴을 되찾고 싶었던 수지는 자신보다 어린 남자의 구애에 이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위험한 게임이었지만 그녀는 저항할 수 없었다. 민주는 거실에 앉아 추억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들의 초기 시절, 음악처럼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 높이 날아오르던 꿈들을 떠올렸다. 이제 그 추억들은 다른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또 다른 외출을 준비하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말 멋져 보였고 그들 사이에 점점 커져가는 거리감과 피상적인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집에서의 교류는 나한테 그런 표정을 주지 않잖아, 민준 씨. 수진이 하이힐을 신으며 말했다. 40대 여성들은 보통 더 어린 파트너를 찾지. 민준이 의자에 등을 기대고 술을 저으며 차가운 미소로 답했다. 그리고 보통 이혼으로 끝나지. 수진의 눈에는 분노와 오만이 뒤섞인 빛이 스쳤다. 당신은 나랑 이혼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소름 끼칠 정도의 확신에 차서 말했다. 당신은 날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건 그냥 기분 전환일 뿐이야. 당신이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의 약속을 내팽개치지는 않을 거잖아? 민준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갈랐다. 오, 당신 참 현대적이네. 그가 말했다.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가득했다. 당신 말이 맞아. 거의 유행이 되어가고 있지. 심지어 완벽한 아내인 지영 씨도 애인이 있잖아. 그렇지? 왜 다들 자기 결혼 생활이 괜찮은 척하면서 문 뒤에서 몰래 바람을 피우는 걸까? 수진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고 공중에 떠다니는 말하지 않은 말들로 가득했다. 민주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술을 길게 한 모금 마셨다. 그럼 가봐, 수진. 저녁 즐겁게 보내. 단, 모든 기분 전환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만 기억해. 초인종이 울리자 수진은 그녀는 민준을 힐끗 보며 물었다. 당신이 문 좀 열어줄래요? 그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민준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싫어.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마치 그녀가 뜨거운 수 위를 걸으라고 말한 것처럼. 나는 내 남자친구를 환영하지 않아. 수진이 한숨을 쉬며 문을 열자 그녀의 32살 데이트 상대인 지훈이 현관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그녀가 민준이 여전히 꼼짝 않고 앉아있는 거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가 이 모든 일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훈이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 미소는 마치 걱정 말아요. 더 심한 것도 봤으니까요. 그가 말했다. 침착하고 이해심 많은 태도는 그녀가 그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였다. 안으로 돌아온 수지는 민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잠재우려 애썼다. 지훈 씨는 내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그녀가 그의 앞에 당당히 서서 말했다. 아직은요. 우린 20년 동안 함께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충실했고 당신을 지지했어요. 나는 약간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민주는 모욕감에 찬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래, 무슨 자유? 스타벅스에서 만난 어떤 놈이랑 데이트할 자유? 수지는 부끄럼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사무실 건물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지훈을 만났다. 그의 구애는 그녀를 젊고 활기차게 느끼게 했다. 그녀의 모든 친구들이 더 어린 남자들과 데이트하고 있었는데 그녀라고 못할 이유가 없었다. 오늘 밤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한 걸음일 뿐이었다. 지훈은 성공을 과시하는 듯한 번쩍이는 신형 벤츠를 몰고 왔다. 식당에서 그는 주차 요원에게 푼돈처럼 팁을 주고 편안한 자신감으로 수진을 안으로 안내했다.
수진 씨가 나와 함께 가기로 동의해줘서 정말 기뻐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칭찬에 감사했지만 경계를 정할 필요성을 느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의 관심에 감사하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해요. 그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덕였다. 제가 원하는 건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과 즐거운 저녁을 보내는 것뿐이었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저녁은 순조롭게 흘러갔고 이전의 커피 대화는 훌륭한 저녁 식사의 기반이 되었다. 그들은 재즈 클럽에 가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지우는 더 대담해졌고 그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에 놓였다. 그녀는 전혀 반대하지 않았고 사실 그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자정 무렵 그들은 마침내 클럽을 떠나 차에 올라타 키스를 나누었다. 열정적인 키스는 그녀를. 수지는 숨을 헐떡였지만 뒤로 물러섰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지훈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매일은 만날 수 없어요. 아마 일요일은 괜찮을 거예요. 발레 좋아하세요? 제 사촌이 좋은 표를 구해줄 수 있어요. 가본 적은 없지만 가보고 싶어요. 민준 씨는 그런 예술적인 건 안 좋아해요. 그럼 제가 데리러 가는 대신 집에서 데리러 올게요. 몇 시예요? 오후 공연이에요. 11시에 점심 먹고 만나요. 그들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수진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상황에 대비해 용기를 냈다. 놀랍게도 민주는 이미 침대에 있었고 욕실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화장을 지우며 그를 깨워야 할지 말지 고민했다. 그러지 않으면 조용하고 냉랭한 아침이 될까 두려웠다. 민준 씨,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그는 거의 잠에서 깨지 않은 채 몸을 뒤척였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 아니, 자고 싶어? 알았어, 잠잘 준비할게. 그가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막았다. 사실 질문이 하나 있어. 그녀는 잠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는 그녀가 여전히 괜찮아. 그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섹스는 했어? 민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니, 민준 씨, 그냥 데이트였어. 첫 데이트에 섹스한 적은 없어. 알잖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그래. 하지만 이제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섹스 파트너를 찾는 거잖아. 상황이 바뀐 줄 알았는데. 또 만날 거야? 이번 주 일요일에 발레 보고 점심 먹기로 했어. 민준이 비웃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아무 영향도 없다고? 하지만 당신은 금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후에 그를 만나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보통 함께 보내는 시간이잖아. 흥미롭네. 수지는 그가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그녀는 민준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잠잘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민준이 없는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적응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일요일을 그와 함께 보낼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가 곧 돌아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날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보통 토요일에 일한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그의 사무실로 가기로 결정했다. 출입 명부에 서명한 후 그의 차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경비실에서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 예전처럼 민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안녕, 민준 씨, 그녀가 인사했다. 수진 경비 아저씨한테 당신 올라온다고 들었어. 무슨 일이야? 민준이 물었다. 남편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그녀가 대답했다. 정말? 그 남자친구 오늘 바쁜가 보네. 민준이 응수했다. 애처럼 굴지 마, 민준 씨. 당신이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잖아. 나는 매일 친구들을 만나. 수진이 주장했다. 그들이랑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같지 않아. 민준이 반박했다. 이게 당신한테 힘들어서 미안해. 내가 당신을 안심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행동들이 우리 결혼 생활이나 당신에 대한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함께 오래 살고 싶어. 그녀가 간청했다. 그럼 왜 이러는 거야? 수진, 당신은 나를 상처 주고 있어. 당신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기적이야. 민준이 비난했다.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결혼에 내 우정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 나는 당신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그의 이름조차 말할 수 없잖아. 그를 익명으로 두는 것이 덜 해로운 건 아니야. 민준이 지적했다. 알잖아.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친구랑 데이트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어젯밤에 그 사람과 함께 있었고 내일도 그럴 거야. 그가 더 중요한 것 같네. 민준이 계속 말했다. 어젯밤에 말했듯이 이 시간들이 내가 그를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야. 나는 대학 때조차도 아무하고나 함부로 잔 적 없어. 수진이 설명했다. 섹스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말이지. 민준이 끼어들었다. 그래,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당신이 모르게 조심할 거고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과 분리할 거야. 그녀가 그를 안심시켰다. 훌륭하네. 적어도 당신은 신중하겠지. 민준이 비꼬는 투로 대답했다. 또 뭐 있어? 수지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희망을 품고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오늘 하루는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 그녀가 덧붙였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분기 보고서 마감이 다가오고 있어. 데이터 종합하기 전에 토요일 내내는 항상 여기 있었잖아. 금요일 저녁과 일요일은 함께 보낼 줄 알았는데 내가 당신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나 보네. 민준이 씁쓸하게 말했다. 오, 민준 씨, 미안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서 잊어버렸어요. 수진이 사과했다. 어쨌든 할 일이 있었어. 그가 일축했다. 하지만 그건 당신한테 중요했잖아. 수진이 주장했다. 알았어. 그럼 오늘 밤에 해변에 갈까? 내가 일 끝내고 우리 디오에서 저녁 먹고 하루 종일 같이 보내자. 내일, 민준이 제안했다. 발레표는 이미 계산됐어. 지금 취소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수진이 머뭇거렸다. 괜찮아, 수진. 당장 동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이제 가도 돼. 민주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떠났고 모든 것이 나아지기를 바랐다. 그녀는 결국 그가 그녀의 행복에 기뻐하고 그녀의 약속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계획은 섹스를 하기 전에 지훈을 더 잘 알기 위해 몇 번의 데이트를 하는 것이었고, 민준이 없을 때만 그를 만날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이 민준을 원했다. 평소처럼 분기 보고서를 앞두고 그는 자정 가까이 되어 집에 돌아왔다. 수지는 그녀가 막판 계획 대신 지훈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민준이 오늘 밤 로맨틱한 기분일 수도 있기를 바랐다. 그는 긴 하루를 보낸 후 조용한 친밀감을 즐기곤 했고, 때로는 섹스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이불 밑에서 옷을 벗고 맨 어깨를 드러낸 채 그를 기다렸다. 일은 어땠어, 자기? 그가 침실에 들어서자 그녀가 물었다. 평소랑 같았어. 데이터 다 모으고 정리했어. 다음 주 보고는 순조롭게 진행될 거야. 민준이 대답했다. 그는 침실에서 옷을 벗기 시작했지만 이내 욕실로 들어가 마저 벗었다. 팬티만 입고 나왔을 때 수지는 이불을 내려 자신의 몸을 드러냈다. 자기야, 오늘 밤 우리 감정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제안했다. 내 남자친구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민준이 응수했다. 민준 씨, 그런 말은 도움이 안 돼. 오늘 밤은 부부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을까? 수진이 간청했다. 민준은 갈등을 느꼈다. 그녀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에게 끌렸다. 그녀가 민준은 지훈과 자지 않았지만 그들이 친밀해졌다고 가정하고 그녀가 그러기 전에 그녀의 마음을 되찾기를 바랐다. 그녀가 그러면 그녀에게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팬티를 내렸고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바라며 다음 2시간을 관계를 회복하는 데 보냈다. 민주는 그녀가 지훈과의 계획을 포기하기를 바랐고, 수지는 민준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그녀를 침대에 붙잡아두려 애쓰며 사랑을 표현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녀의 안절부절 못함을 느낄 수 있었다. 10시에 수지는 일어났다. 미안해요, 민준 씨. 준비하러 가야 해요. 그녀는 다시 그 대신 지훈을 선택했다. 확실히 민주는 팬티를 입고 그녀가 애인을 만나러 준비하는 동안 그녀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는 것이 특히 불편하게 느껴졌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수지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고 슬펐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한 시간을 즐겼지만 마지못해 지훈을 만나러 준비했다. 그녀는 몸에 민준의 냄새가 밴 채로 지훈을 만나고 싶지 않아 샤워를 했다. 그녀는 보수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옷을 입고 민준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들의 머스탱이 사라진 것을 보고 그녀는 그가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뒤따라오는 세단을 알아채지 못한 채 지훈을 만나러 차를 몰았다. 지훈은 기다리고 있었고 조금 늦은 것은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들은 빨리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민준과 지훈의 존재를 잊었다. 점심 식사 동안 대화는 순조롭게 흘러갔고 그녀는 즐거웠다. 음식은 훌륭했고 그녀는 다른 날 민준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오자고 제안할까 잠시 생각했다. 발레는 아름다웠고 지훈의 지식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이야기와 몇몇 동작 뒤에 숨겨진 의미를 설명하며 그녀의 이해를 도왔다. 민준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이었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차이점과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에 대한 관찰이었다. 그녀는 민준도 동의하기를 바랐고 지훈이 단순한 연애 상대 이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발레 공연 후 그들은 시내 스카이라인의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 언덕의 경치 좋은 곳으로 차를 몰았다. 수지는 자신이 지훈이 이곳에 데려온 첫 번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수진 씨. 당신이 여기 나와 함께 있어서 행운이라고 느껴요. 그가 말했다. 그럼 우리 둘 다 운이 좋았나 보네요, 지훈 씨. 수진이 키스를 시작하며 말했다. 그녀는 그에 대한 갈망에 압도되어 5번째 데이트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궁금했다. 마지못해 그녀는 뒤로 물러섰고 지훈은 눈에 띄게 실망했다. 미안해요, 지훈 씨. 그러고 싶지만 제 한계가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알아요, 수진 씨. 지훈이 대답했다. 더 나아가기 전에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커피 데이트는 무언가를 의미해야 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첫 공식 데이트 전에 우리는 서로를 꽤 잘 알게 됐죠. 제가 좀 엄격했나 봐요. 그녀가 인정했다. 언제 더 긴 점심을 할 수 있을까요? 월요일은 안 되지만 화요일은 괜찮아요? 지훈이 말했다. 집에 돌아가기 전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세요. 필요한 것들은 제가 가져올게요. 내일 아침 스타벅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수지는 동의했다. 지훈은 그녀의 차가 주차된 식당으로 그녀를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오후 6시 30분쯤 집에 도착했고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없었다. 재빨리 잠옷으로 갈아입고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차고 문소리가 들렸다. 안녕 자기. 운전은 잘했어? 민준이 들어서자 그녀가 물었다. 괜찮았어.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키스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지훈과 함께 있기 위해 그의 침대를 떠난 것에 여전히 속상했지만 적어도 그는 비록 짧게나마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지난밤의 사랑 나누기가 도움이 되기를 바랐지만 오늘 아침 그를 떠난 것이 그의 호의를 잃게 한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데이트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저녁 20분 후에 준비되어 수진이 알렸다.
알았어, 사무실에 있을게. 민준이 말했다. 수지는 재빨리 테리야키 볶음밥을 만들고 민준을 저녁 식사에 불렀다. 그는 설거지를 마치고 그녀와 함께했다. 그녀는 대화를 시작하려 애썼다. 오늘 어디로 드라이브 갔어? 그녀가 물었다. 특별한 곳은 없어. 그냥 운전했어. 고속도로에서 그가 물었다. 어디 들렀어? 그녀가 계속했다. 고속도로변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 먹고 좀 걸었어. 그게 다야? 민준이 말했다. 수지는 자신의 하루, 발레 공연에 대해 이야기하려 애썼다. 당신 데이트에는 관심 없어, 수진. 민준이 말을 끊었다. 그것에 관한 게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민준이 일어나 식사를 중단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수지는 잠시 앉아 있다가 식탁을 치우고 남은 음식을 민준의 점심으로 싸주었다. 그녀는 저녁 내내 집을 청소했다. 그녀는 민준이 사무실에서 나오기를 바랐고 저녁을 구하고 발레의 아름다움을 그와 공유하며 미래에 그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나중에 지훈과 떨어져 있을 때 그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여전히 민준이 그녀에게 오기를 바랐다. 자정 가까이 되어서 그녀는 그녀가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짐작했다. 그녀는 그의 사무실로 갔다. 침대에 안 올 거야? 그녀가 물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할 일이 있어. 제발 민준 씨, 침대에 와서 내 옆에 누워. 사랑을 나누든 껴안든 아니면 그냥 조용히 누워있든. 제발 나를 피하지 마, 수진. 민준이 간청했다. 말했잖아, 수진. 할 일이 있어. 그걸 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어. 일을 빨리 끝낼수록 빨리 침대에 가서 잘 수 있어. 그러니 미안하지만. 민준이 말했다. 수지는 마지못해 떠나 침대로 돌아왔고 더 이상 책을 읽을 기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고 그의 행동을 그 렌즈를 통해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지만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으며 여전히 민준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그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그녀는 불을 끄고 재빨리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혼자 깨어나 민준이 이미 출근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그녀와 함께 침대에서 잤는지 확신할 수 없었고 그의 태도에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상처 주려고 고집했다. 더 이상 그에게 애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녀는 민준에게 사랑스러운 아내로 남아있으면서 지훈과 계속 만나기로 계획했다. 그녀는 옷을 입고 평소처럼 친구들을 만나러 스타벅스로 향했다. 구석에서 지훈을 보고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다. 커피를 받은 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어젯밤에 당신 생각했어요. 수진이 말했다. 나도 그래요, 지훈 씨. 내일이 정말 기대돼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가 그녀에게 메모를 건넸다. 내일 정보예요. 내 아파트는 호텔보다 더 사적이에요. 지훈이 말했다. 신중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지훈 씨. 남편을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말했다. 물론이죠. 그들은 지훈이 출근하기 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수진은 지영, 미경, 은혜, 그리고 혜진을 만났다. 친구들이 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일이 알려지면 민준을 상처 줄까봐 아직 자신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준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들은 지훈을 언급하지 않고 즐거운 저녁을 보냈다. 수지는 민준이 지훈과의 관계가 그들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그녀가 애인을 쫓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다음 날, 수지는 흥분된 마음으로 지훈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녀가 들어서자마자 지훈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들은 재빨리 친밀해졌다. 단 몇 분 만에 그들은 사랑을 나누었고 수지는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쾌락을 경험했다.
나중에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휴식을 취했다. 정말 멋졌어요, 지훈 씨.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내 남편보다 더 좋았어? 지훈이 약간의 호기심을 담아 물었다. 수진은 일어나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남편은 이 이야기에 끼어들 수 없어요. 그는 훌륭한 연인이에요. 만약 당신이 이것을 경쟁으로 만든다면 나는 떠날 거고 이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물론이죠.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걱정돼서요. 지훈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댔다. 아주 좋았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해요.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다음 2시간 동안 더 다정한 태도로 수지는 지훈의 반응에 감사했고 함께한 시간을 즐겼다. 지훈은 그녀가 결혼할 의사 없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장기적인 관계의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거의 3시간 후 수지는 자신의 비누와 샴푸로 샤워를 하고 나중 만남을 위해 지훈의 아파트에 남겨두었다. 마지막 깊은 키스를 나누고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고 그녀는 집으로 차를 몰았고 지훈은 다시 일하러 갔다. 수지는 민준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을 진정시키며 계속해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약 민준이 지훈과의 만남을 모른다면 일이 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었다. 민준이 오후 7시 13분에 들어섰을 때 수지는 그를 따뜻한 포옹과 키스로 맞이했다. 그는 처음에 반응했지만 이내 그의 팔이 풀리고 그녀는 그의 몸이 축 늘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물러섰을 때 그녀의 얼굴에 걱정이 서렸다. 오늘 섹스했구나. 민준이 비난했다. 뭐라고, 민준 씨. 왜 그런 말을 해? 수진이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당신은 습관의 동물이잖아. 수진. 그리고 나는 그 습관들을 알아. 우리가 젊었을 때 한낮에 샤워하는 건 흔한 일이었어. 그리고 활발했지만 오늘까지 최근 몇 년 동안은 아니었어. 나는 아니었어. 수진이 반박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비누와 샴푸 냄새가 너무 강했다. 유일한 이유는 그녀가 최근에 샤워를 했다는 것이고 아마도 그의 냄새를 씻어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네가 다른 남자 냄새를 풍기지 않는 건 고맙지만 그게 널 들통나게 했어. 그는 그녀를 옆으로 밀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젠장.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강한 향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숨을 쉬며 그녀는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구운 닭 가슴살을 만들었다. 당근과 링귀니와 함께. 그녀는 식탁을 차리고 사무실로 갔다. 민준 씨 저녁 준비됐어요. 그녀가 불렀다. 배 안 고파.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식사는 해야 해. 그녀가 주장했다. 나중에 뭐 좀 먹을게. 당신이 만든 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민준이 갑자기 말했다. 배도 안 고프고. 수지는 남은 음식을 싸주었다. 그들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음식 낭비를 싫어했다. 그녀는 저녁 내내 민준이 모르게 지훈을 만날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지훈을 만나지 않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잠자리에 들었고 수면제 덕분에 빨리 잠이 들었다. 지훈과 함께 있어 만족감을 느끼며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민준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민준 씨, 이렇게 잘 수는 없어. 이리 와서 침대에서 자든지 아니면 손님 방으로 가. 당신 허리에 안 좋아. 당신이 화난 건 알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돌보고 싶어. 제발. 민준은 몽롱한 상태에서 그녀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가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저항했다. 그만해 수진. 민준 씨. 그냥 당신 잠잘 준비를 도와주려는 것뿐이야. 제발 단추 몇 개만 더. 그녀가 간청했다. 내 더러운 손을 나한테서 떼. 민준이 쏘아붙이자 수지는 움츠러들었다. 민준은 그들이 함께한 25년 동안 거의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소리 질러서 미안해, 수진. 하지만 당신이 멈추지 않았잖아. 그냥 다른 남자를 만졌던 그 손으로 나를 만지는 게 싫었을 뿐이야.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민준 씨, 나는 깨끗하게 씻었어. 하지만 그건 당신의 상상 때문이라는 걸 이해해. 미안해. 당신이 알아서 하게 놔둘게. 수지는 다른 일에 몰두하며 민준이 결국 그녀의 불륜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결코 믿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을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잠시 후 그녀는 민준을 확인했고 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침대로 돌아와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민준은 늦게까지 일했고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음 대화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았다. 목요일 아침, 수지는 지훈을 만날 생각에 흥분했다. 그들은 전날 아침 스타벅스에서 만날 일정을 논의했다. 지훈의 바쁜 일정 때문에 월요일은 불가능했고 수지는 그를 만나지 않았다. 민준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그들은 화요일과 목요일을 지훈의 아파트에서 만나기로 정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고 마침내 끝났을 때 그녀는 제한 속도를 지키며 서둘러 떠났다. 그녀는 잠기지 않은 지훈의 아파트에 도착했고 그는 침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난 사이를 건너뛰고 3시간 동안 격렬한 사랑을 나누었다. 지훈의 유연한 일정 덕분에 이번에는 가능했다. 비록 그녀는 결코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녀는 지훈이 여러 사람과의 경험 덕분에 민준보다 더 나은 연인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수지는 휴대폰을 확인했고 메시지가 없는 것을 보고 민준이 평소 시간에 집에 올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녀는 집으로 차를 몰아 깨끗하게 씻었다. 이것이 민준의 의심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잠옷을 입고 민준을 기다렸고 그는 오후 7시 직전에 집에 왔다. 좋은 저녁이야, 자기. 오늘 밤은 내가 만든 거 먹을 거야? 그녀가 물었다. 괜찮아. 오는 길에 뭐 좀 사왔어. 민준이 대답했다. 패스트푸드는 건강에 안 좋은 거 알잖아. 그녀가 꾸짖었다. 사무실에 있을게.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민준 씨 시간 좀 있을 때 얘기 좀 하고 싶어. 그녀가 제안했다. 알았어. 그가 동의하고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수지는 기금 모금 활동을 계속했지만 민준이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실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민준 씨, 지금 얘기할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그래, 그럴 것 같아. 그가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자기야, 나는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해. 내 새로운 관계가 우리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이해해. 이건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더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인내심을 가질게. 나는 매일 저녁과 주말에 여기에 있을 거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만약 당신이 나를 무시한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을 거야. 그녀가 설명했다. 그래서 당신은 지훈과 계속 만날 거야? 그가 물었다. 네, 잠깐만. 그녀가 시작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민준이 말을 끊었다. 나는 당신이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화요일에 욕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미안해. 당신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주 평일 오후에 샤워를 시작할 거야. 그를 자주 만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야.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이게 당신의 최종 결정이야. 아무것도 당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미안해요, 민준 씨. 하지만 아니에요. 그녀가 단언했다. 당신의 솔직함에 감사해. 비록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니지만. 그게 다야? 그가 물었다. 분명히 고통스러워하며. 나는 당신을 사랑해, 민준 씨.
나는 당신에 대한 내 사랑과 지훈이 충족시켜주는 육체적 필요를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민준이 조용히 말하며 라일리에게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수지는 그가 더 할 말이 있는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떠났고 부드럽게 문을 닫았다. 그녀는 이 대화에 대해 걱정했지만 잘 처리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이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의 공동 생활에 얼마나 적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다. 수지는 금요일 저녁과 주말을 집에서 보냈고 필요할 때만 외출했다. 그녀는 그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민준을 함께 초대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들은 적대감 없이 필요할 때 대화를 나누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토요일 밤에 주도적으로 사랑을 나누려 했지만 민준은 그녀의 노력을 피했다. 그녀는 그것이 시간 문제라고 믿으며 여전히 희망을 품었다. 월요일 아침 민준은 일찍 떠났다. 수지는 이것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랐다. 한낮의 비는 불편했지만 민준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작은 대가였다. 그녀는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젊은 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지훈을 생각하고 체온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혜진, 너 괜찮아? 얼굴이 좀 빨개졌어. 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아. 그냥 좀 덥네. 수진이 대답하며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민준과 또 다른 냉랭한 월요일 밤을 보낸 후 이야기에 집중하려 애썼다. 수지는 화요일 저녁 지훈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그는 문에서 그녀를 맞이했고 그의 가운은 재빨리 바닥에 떨어졌고 그들은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90분 후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휴식을 취했다. 내 남편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 수진. 하지만 집안 사정은 어때? 위험하다고 느끼지는 않아? 지훈이 물었다. 정말 걱정돼.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지훈 씨. 하지만 민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 멀어졌어요. 그는 나를 피하는 것을 부인해요. 수진이 설명했다. 그래서 당신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는군요. 좋은 징조예요. 지훈이 말했다. 필요할 때 짧게만요. 나는 그를 사랑하고 항상 그를 위해 있을 거라고 확실히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결혼 생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수진이 떠나기 전에 1시간 더 서로를 껴안았다. 그녀는 깨끗하게 씻고 민준을 기다리며 책을 읽었다. 그는 도착했다. 저녁 7시 36분에 집에 돌아왔다. 안녕, 자기. 일은 어땠어? 수진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괜찮았어. 민준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오늘 밤 저녁 먹을 거야? 그녀가 제안했다. 점심을 늦게 먹어서 괜찮아. 그가 대답했다. 할 말 있어?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 사무실에 있을게. 그가 말하고 돌아섰다. 알았어.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면 여기 있을게. 그녀가 덧붙였다. 수지는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것을 조용히 알아차렸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그가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실제로 일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녀를 피하는 데 쓰는지 궁금했다. 그에게 공간을 주기로 결심하고 그녀는 책을 읽었다. 자신 있게. 다음 몇 주 동안 수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훈을 계속 만났고 멋지고 격렬한 섹스의 저녁을 즐겼다. 민준과 함께한 주말 동안 그녀는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는 태도를 유지했다. 수지는 매일 밤 민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지만 민준은 항상 거절하고 저녁을 사무실에서 보냈다. 그녀는 책을 읽거나 자선 활동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서핑했다. 외로웠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배려심 많은 애인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이 외로운 순간들을 견딜 힘을 주었다. 3개월 후 수지는 알아차렸다. 민준의 일정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있었다. 그는 조금 늦게 집에 왔지만 더 좋은 기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일주일에 몇 번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고 가끔 함께 TV나 알을 보기도 했다. 비록 그들의 성생활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수지는 이 변화가 민준의 태도 변화를 알리는 신호라고 믿었다. 그러나 또 다른 3개월 동안 육체적 친밀감이 없자 그들의 관계는 룸메이트나 친구에 더 가까웠고 그녀는 그날 저녁의 친밀한 순간들을 그리워했다. 수지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민준 씨, 지훈에 대한 당신의 이해심에 정말 감사해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글쎄, 당신이 나한테 많은 선택지를 주지는 않았잖아, 수진. 민준이 대답했다. 알고 있고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 성관계가 없는 것이 걱정돼요. 당신이 지훈과 데이트하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사랑을 나누지 않았고 나는 그게 그리워요. 언제쯤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한테 이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나는 당신과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없어. 민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민준 씨, 그건 말도 안 돼요. 나는 항상 당신을 위해 아주 깨끗하게 유지했어요. 우리가 성관계를 갖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수진이 반박했다. 나는 그가 선택을 하고 나를 강요했어.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민준이 반박했다. 그는 일어나 침대로 갔고 수지는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그가 성관계를 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애인을 두는 것이 그를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했다. 수지는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민준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거리를 두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를 더 많이 놀릴 것이었다. 그녀는 더 대담해지고 잠잘 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알몸으로 잘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2달 동안 그녀는 민준을 유혹하려 했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눈 지 8개월이 지났다. 지훈이 그녀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지만 그녀는 민준과의 감정적 연결을 그리워했고 좌절감을 느꼈다. 또 1달 후 그녀는 민준이 제공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그가 성관계 없는 관계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가 주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었다. 이 결정은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 따뜻한 수요일 아침. 수지는 민준의 건물 밖에 렉서스를 주차하고 지갑을 들고 출입 명부에 서명했다. 그녀는 경비 데스크에 가서 7층으로 올라갔다. 낮에 그곳에 온 지는 오래되었고 사무실이 얼마나 바쁜지 잊고 있었다. 테리 데이비드의 오랜 접수원인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를 알아보았다. 린치 부인,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으셨네요. 테리가 인사했다. 안녕 테리. 민준 씨 사무실에 있어요? 수진이 물으며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네 부인,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아침에 기밀 서류를 작업하고 계셔서 알려드려야 해요. 테리가 전화를 들었다. 수지는 전화를 들어 민준의 내선 번호를 눌렀다. 린치 씨,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테리가 말했다. 수지는 대답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대화는 빨리 끝났다. 몇 분 후에 오실 거예요, 린치 부인. 서류 좀 가져오셔야 한대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둘러보았고 익숙하고 새로운 얼굴들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아일린의 책상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민준의 사무실에 있다고 가정했다. 몇 분 후 민준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왔다. 수진보다 키가 작고 길고 짙은 갈색 머리에 풍만한 가슴을 가졌다. 그녀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수지는 즉시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린치 부인,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서아예요. 들어오세요. 서아가 말하며 수진을 익숙한 복도로 안내했다. 서아는 수진이 민준의 사무실로 들어갈 때 문가에 머물렀다. 고마워, 서아. 이제 점심 먹으러 가. 이 시에 다시 시작하자. 민준이 지시했다. 네, 알겠습니다. 서아가 대답하고 문을 닫고 떠났다.
수지는 논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것들 가지고 어떻게 안 넘어지지?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내 비서를 모욕하러 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일린한테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 물었다. 승진했어. 민준이 대답했다. 무슨 직위로? 수진이 계속했다. 수석 비서? 일이 너무 많아져서 강도를 줄여야 했어. 민준이 설명했다. 수석 비서겠다. 그래서 당신이랑 출장 갈 거야? 수진이 물었다. 네, 민준이 대답했다. 내 질투는 웃기고 아이러니하네. 지금 상황을 고려하면. 왜 여기 왔어, 수진? 민준이 물었다. 남편한테 점심 사달라고 할까?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수요일에.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당신이 그리웠으니까요. 민준 씨,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 그녀가 설명했다. 알았어, 근처에 새로 생긴 베트남 식당이 있어. 가자. 민준이 동의했다. 그들은 대부분 조용히 걸었고 가끔 보이는 것들에 대해 논평했다. 수지는 민준의 손을 잡았고 그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빨리 자리에 앉았고 웨이터는 민준을 이름으로 부르며 그가 단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잡담을 나누었고 민준은 그녀에게 시도해 볼 만한 음식을 제안했다. 수지는 테이블 너머로 그의 손을 잡았고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믿어? 당신은 민준 씨인가요? 수진이 부드럽게 물었다. 내 종류의 사랑은 내가 한 일을 용납하지 않지만 내 종류의 사랑은 용납해. 적어도 괜찮은 사람을 골랐잖아. 민준이 약간의 비꼼을 담아 대답했다. 무슨 뜻이야? 지훈에 대해 어떻게 알아? 수진이 놀랐다. 그에 대해 조사를 시켰어. 네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그의 아파트에 간다는 거 알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 온 것도 알아. 하지만 적어도 그는 사기꾼이나 기생충은 아니야.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 수진이 변호했다. 유명한 마지막 말이지.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 그는 그 일에 연루된 것 같아. 민준이 말했다. 민준 씨, 주제를 바꾸자. 나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 왔어. 수진이 간청했다. 우리란 게 뭔데? 수진. 우리는 부부라기보다 룸메이트에 가까워. 거의 1년 동안 사랑을 나누지 않았잖아. 민준이 지적했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 수진이 끼어들었고 민준은 비웃었다. 그래, 그건 내 선택이었어. 네가 나를 속이기로 선택했으니 더 이상 성관계는 없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TV를 보거나 같은 방에 있는 것뿐이야. 오늘 여기 온 이유야. 나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바꾸고 싶어. 나는 지훈을 포기할 생각은 없지만 나는 우리 시간이 정말 의미 있기를 바랄 뿐이야. 수진이 진심으로 설명했다. 그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야. 수진, 네가 지훈을 만나는 한 이것이 최고 수준의 의미야. 민준이 반박했다.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민준 씨. 우리 결혼 생활이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지훈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내가 당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 그냥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아. 수진이 주장했다. 하지만 그건 달라. 나는 네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아. 아무도 한 사람에게만 얽매여서는 안 되니까. 하지만 네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 삶에는 두 사람이 있어. 이제 결혼 생활에는 세 사람이 있고 그것은 예전과 같지 않으며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그를 사랑하지 않고 단지 섹스를 위해 그를 이용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럼 그는 장난감이야?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분노에 차 있었다. 그의 연설이 끝날 무렵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수진의 진정시키려는 노력은 허사였다. 그가 말을 마치자 그는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5만 원짜리 지폐를 놓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수진은 재빨리 짐을 챙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를 속삭이며 그들의 못마땅한 시선을 무시하고 서둘러 떠났다. 식당에서 그녀는 민준의 사무실 쪽을 흘끗 보았고 그가 서둘러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천천히 차로 걸어갔다. 그녀는 차 안에 들어갈 때까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일단 차에 타자 걷잡을 수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지훈과의 관계가 왜 자신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영과 다른 여자들은 모두 애인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녀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그녀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을까 생각했지만 당분간은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잘해낸 일에서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오후에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고 민준이 그녀가 위로를 받기 위해 지훈을 찾아갔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진정된 후 차분하게 대화를 계속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자신을 가다듬는데 잠시 시간을 가졌다. 사실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했고 그들은 예전처럼 계속할 수 없었다. 민준은 오후 9시경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는 수진에게 늦을 것이라고 정중하게 알려주었고 그녀는 그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집을 청소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이 들어서자마자 수진이 물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수진. 네가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웠고 그게 거의 1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 문제가 불륜이 아니라 내 반대라고 생각해?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텐데 그럼 더 얘기해서 뭐 하겠어? 민준이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좌절감으로 가득했다. 네, 그건 이해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우리는 이것 이상이야. 우리는 25년 동안 함께했어. 분명히 우리는 이것 이상이 될 수 있어. 수진이 간청했다. 우리가 이런 이유는 내 불륜 때문이야. 수진, 그건 말이 안 돼. 민준 씨, 에드, 민준, 지영, 은혜, 혜진, 그리고 미경은 모두 외부 애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녀가 주장했다. 민준은 속으로 웃고 수진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이 일이 시작되었을 때 웬델을 제외하고 그들의 남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의 불륜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가 지영을 먼저 속였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이 물었다. 나는 네가 이 단계를 극복하기를 바랐어. 네가 데이트하는 것을 허락했고 심지어 오후에 몇 번 지훈을 만나는 것도 허락했지. 하지만 두 번째 이후에 네가 그를 계속 만날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 그래서 나는 다른 행복한 남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봤어. 만약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그들이 몇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야. 민준이 설명했다. 오, 민준 씨, 정말 친절하네요. 수진이 물었다. 그들이 조언을 해주었나요? 민준이 말했다. 그랬기를 바라고 나는 이미 그 조언들을 많이 적용했어. 수진의 반응을 관찰하며 민준이 말했다. 그랬기를 바라고 나는 이미 그 조언들을 많이 적용했어. 수진의 반응을 관찰하며 수진은 민준이 결혼 생활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릭과 혜진만이 혜진이 애인을 둔 후에도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 알아? 민준이 말을 시작했다. 뭐라고? 수진이 놀라서 외쳤다. 지영은 웬델의 배신에 대한 보복으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어. 웬델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어.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어. 민준이 계속했다. 나는 그걸 믿을 수 없어. 지영은 항상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했어.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녀는 체면을 지키고 있는 거야, 수진. 그들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단지 행복한 척하기 위해 공개 행사에만 참석했다. 그들은 각방을 썼고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소통했다. 민주는 그것이 사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진이 반박했다.
다음은 미경이었다. 그녀와 규범은 원래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고 나쁜 것은 없었지만 그냥 무관심했다. 미경이 지영의 불륜에 대해 들었을 때 그녀도 그렇게 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결혼한 상태였고 미경은 더 행복했다. 민준이 덧붙였다. 하지만 미경은 항상 그들의 결혼 생활을 칭찬했어. 수진이 여전히 믿지 못하며 말했다. 아마도 지영과 같을 거야. 그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기를 원했어. 이미지는 나이든 부유한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해. 수진 민준이 지적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친구야. 그들은 나에게 솔직할 거야. 수진이 주장했다. 민준은 이것에 미소를 지었다. 길은 다음이었다. 릭은 무시하고 평소처럼 계속하려 했지만 몇 달 후 그녀가 그에게 실증 났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결혼한 평범한 섹스는 젊은 남자와의 극적인 로맨스 후에 더 이상 흥미롭지 않았고 그들은 그 이후로 함께하지 않았다. 민준이 설명했다. 나는 이것을 믿을 수 없어. 나는 내 친구들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남편들은 아내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했을 거고 웬델을 제외하고는 남편들이 섹스를 부족하게 했을 거라고는 의심하지 않아. 수진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말했다. 그들은 부족하지 않았어. 그들은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어. 민준이 대답했다. 그럼 그게 뭔데? 수진이 물었다. 그녀의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들은 개인 비서를 고용했어. 민준이 말했다. 수진의 반응을 관찰하며 수진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마침내 그녀가 이해했을 때 민준이 고용한 새로운 여자는 수진의 반응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았고 이미 나는 그것을 예상하고 내 연설 직후에 서아를 고용했어. 나는 아일린이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직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솔직했어. 사실 나는 서아를 그녀의 비즈니스 자격 때문에 고용했어. 그녀는 경영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녀의 기술에 대해 매우 높은 추천을 받았어. 처음 몇 달 동안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은 매우 전문적이었어. 민준이 말했다. 아내의 비꼼을 무시하며. 그녀의 직업은 우리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몇 달 후에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어. 나는 네가 하는 일에 대해 그녀에게 털어놓았어. 정말 부담을 덜어놓으니 가벼워졌어. 마치 짐을 벗은 것 같았어. 민준이 설명했다. 그때 내가 내 기분이 나아진 것을 알아차렸나 봐.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는 네가 변하고 있다고 믿었어. 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 후 어떤 주제도 금기시되지 않았어.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공유했고 우리는 매우 가까워졌어. 민준이 계속했다. 언제부터 그녀랑 자기 시작했어? 수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몇 달 전이었어. 너와는 달리 나는 카페에서 만난 사람과 쉽게 잠자리에 드는 타입이 아니야. 민준이 쏘아붙였다. 모욕에 움찔하며 모든 것이 오랫동안 끓어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많은 구애와 암시가 있는 편안하고 쉬운 관계를 발전시켰다. 나는 그녀의 행동, 즉 가벼운 접촉, 가까이 서기. 그런 것들을 통해 그녀가 나에게 끌린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나는 확실히 그녀에게도 끌렸다. 어느 날 밤, 우리는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늦게까지 머물렀다. 나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고, 그녀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다. 나는 맥주 몇 캔을 꺼내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내 사무실의 가죽 소파에 가까이 앉았다. 민준, 민준이 회상했다. 우리가 그 소파에서 했어. 수진이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민준은 단지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충분히 들은 것 같아. 수진이 말했다.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 나는 네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항상 네가 바쁠 때 했어. 너는 그걸 하기 위해 일부러 늦게까지 머물렀어. 민준이 덧붙였다. 말했듯이. 수진.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룸메이트야. 네가 선택했고 나도 그랬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같지 않아. 민준 씨. 내가 지훈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내가 너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수진이 반박했다. 그래, 하지만 상황이 다르잖아. 네가 먼저 바람을 피웠어. 내가 대답했다. 네가 먼저였기 때문에 네가 사려 깊었다는 것은 사실이야.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감사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너에게 많은 사려 깊음을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지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남편이 서아와 함께 있는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지훈과의 관계가 경계에도 불구하고 민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것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생각했지만 몇 분 후 민준이 다시 말했다.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수진.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뭐? 그녀가 속삭이려 애썼다. 서아가 임신했어. 약 2개월 됐어. 민준이 밝혔다. 수진의 눈이 커지고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마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는 것처럼. 그게 당신 아이야? 그녀가 더듬었다. 그녀는 나한테 그렇다고 확신시켜줬어. 나는 확실히 할 거야.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 심호흡을 했다. 의도적이었어. 수진의 마음은 또 다른 충격에 휘청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었다. 그것이 그에게 아무리 상처를 주더라도 당신이 일부러 그녀를 임신시켰다고? 하지만 왜? 그녀가 물었다. 이해하려 애쓰며. 나는 가치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 수진. 우리가 완전히 소유하고 있지. 지금은 물려줄 사람이 없어. 회사를 팔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직원들은 가족과 같고 그들의 미래를 낯선 사람이나 더 나쁜 것은 대기업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 이제는 시기에 달려 있어. 나는 서아나 우리 아이에게 양육권을 남겨줄 생각이야. 민준이 설명했다. 당신은 나랑 이혼할 거야, 민준 씨?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 계획은 없어, 적어도 아직은. 나는 지금처럼 모든 것을 유지할 생각이야. 서아는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고, 심지어 나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은 혼전,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돈을 지불했지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한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현 상태는 네가 지훈을 계속 만나고 나는 서아를 돌보는 거야. 민준이 말했다. 아마도 그녀는 순진했지만 수지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일어나 지갑과 열쇠를 집었다. 민준 씨,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드라이브 좀 하고 올게요. 아주 늦게 돌아올지도 몰라요.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문자로 연락할게요. 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마음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침착했다. 수진은 집을 떠나 도시를 목적 없이 운전했다.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녀의 남편은 애인이 있었고 짙은 피부와 길고 물결치는 짙은 갈색 머리를 가진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서아가 히스패닉계라고 추측했다. 그녀는 겁에 질렸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녀가 아직 운전 중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안전 운전해. 그것은 그가 여전히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약간의 위안을 주었다. 마침내 그녀는 새벽 2시경 집에 도착했고 지친 채 집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잠들어 있었지만 그는 사려 깊게도 그녀의 침대 옆에 야간등을 켜두었다. 그녀는 옷장으로 들어가 잠옷으로 갈아입었고 민준이 깨어나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나왔을 때 그녀가 물었다. 괜찮아, 수진? 민준이 걱정했다. 네, 민준 씨.
괜찮지만 피곤해요. 좀 자고 얘기할까요? 내일. 그녀가 대답하고 침대에 올라가 잠들었다. 그들은 다음날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출근했고 수지는 친구들을 만났다. 그녀는 지훈과의 오후 약속을 취소할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고 그렇게 한 것이 기뻤다. 그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함께하는 오후 대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 대화는 가볍고 천천히 진행되었다. 다음 몇 주는 빨리 지나갔다. 수지는 이제 민준과 서아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민준은 여전히 늦은 출근이 더 잦아졌고 그녀가 그것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그녀는 몸이 좋지 않아 많은 저녁을 침대에서 보냈다. 그녀는 이전에 복통을 겪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녀의 결혼 상태가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마침내 그녀는 의사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수진 코너 린치는 남편의 사무실 건물 7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곧장 사무실로 향했다. 테리 접수원은 그녀를 막으려 했고 그녀의 상사와 서아가 혼자 있고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린치 부인. 기다려주세요. 테리가 불렀다. 수지는 항상 좋아했던 테리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테리. 나는 그들에 대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친절과 걱정에 감사해요. 테리는 수진이 남편의 사무실로 복도를 계속 걸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노크 없이 들어섰고 남편의 무릎에 앉아 있는 서아를 발견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고 둘 다 머리를 돌렸다. 서아는 재빨리 그의 무릎에서 뛰어내려 민준의 자리로 달려갔다. 개인 화장실. 수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이 놀라움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민준 씨. 수진이 서아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말했다. 저녁까지 기다릴 수 없었어? 민준이 짜증스럽게 물었다. 그럴 수도 있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어. 서아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소파에 앉을까? 수진이 제안했다. 그들은 앉았다. 수진은 한쪽 끝에, 민준은 다른 쪽 끝에, 그리고 서아는 민준 뒤에 팔걸이에 앉았다. 수진이 손을 뻗어 민준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이게 뭐야? 민준이 물었다. 서류철을 받으며 당신과 이혼할 거야.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의 표정은 그 순간 값을 매길 수 없었다. 상황의 심각성과 그녀가 느끼는 고통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그것이 웃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네가 나랑 이혼한다고?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다. 네, 민준 씨. 나는 당신이 이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회사의 어떤 부분도 요구하지 않았어. 비록 보상금에 약간 추가했지만 그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건 아니야. 수진이 설명했다. 민준은 서류에 명시된 조건들을 흘끗 보고 반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보상금은 아마도 법원이 그녀에게 판결할 금액보다 적었을 것이다. 문제는 보상금이 아니었다. 민준이 가진 유일한 질문은 왜, 혹은 오히려 왜 지금인가였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민준 씨. 하지만 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건 설명해야 할 거야.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다. 우리가 17살 때 쉴라 뮬런의 수영장 파티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 우리는 인생의 절반 이상, 거의 26년 동안 함께했어. 그리고 나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어.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나는 네가 서아와 새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수진이 설명했다. 수진은 서아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얼굴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에 빛났다. 민준은 무엇보다도 놀랐다. 그럼 너는 어떡할 건데, 수진? 민준이 물었다. 여전히 모든 것을 소화하려 애쓰며. 오, 당신의 관대함이 평생 나를 돌봐줄 거야. 나는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조금 무서워.
하지만 흥미진진해. 수진이 대답했다. 많은 여자가 혼자 살아. 수진, 너는 괜찮을 거야. 민준이 말했다. 사실 그게 내가 의미한 건 아니었어. 나는 오랫동안 혼자 있을 것 같지 않아. 나는 임신했어. 수진이 밝혔다. 민준의 턱이 떨어지고 서아의 눈이 놀라서 커졌다.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동안 방 안은 조용했다. 서류철이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민준은 충격에 휩싸인 채 곧 이혼할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아이를 함께 가진 적이 없었고 자유를 선호했다. 그들은 아이 없는 삶을 즐겼지만 이제 그들의 결혼이 끝나갈 무렵 각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고 있었다. 부모가 되는 것, 그건 지훈의 아이야. 수진이 분명히 말했다. 민준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몇 달 동안 아내와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수진이 다른 애인이 없는 한. 그것은 확실히 지훈의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상처 주거나 모욕하고 싶지 않았고 그녀가 그 질문을 침착하게 받아들인 것에 안도했다. 당신은 내가 어떤 여자라고 생각했어? 수진이 장난기 있는 어조로 물으며 킥킥 웃었다. 오, 이제 우리 둘 다 그 답을 알고 있겠지? 네, 그건 지훈의 것이에요. 결혼할 생각이야? 민준이 물었다. 지훈은 영원한 독신이에요. 우리는 결코 잘 맞지 않을 거고, 어쨌든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는 평판이 좋아. 그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고, 양육비에 대해 매우 동의했어. 물론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원칙의 문제야. 그는 심지어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어. 비록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 수진이 설명했다. 아이를 가질 거야. 민준이 말했다. 내 관대함이 아이를 키울 자유를 줄 거야. 게다가 나는 풀타임 입주 유모를 고용할 계획이고 간접적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집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야. 수진이 대답했다. 나는 그걸 알아차렸어. 그게 꽤 놀라웠지만 나는 싸우지 않을 거야. 알잖아. 내가 그 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는 거기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우리와 유모에게 딱 맞는 크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 수진이 덧붙였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수진, 나는 결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말이 되네. 내 친구들은 알아? 민준이 물었다. 오, 네.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거짓말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 그들은 나를 그 길로 이끈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나는 그것이 내 선택이었다고 그들을 안심시켰어. 마침내 그들은 진실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그래서 내 과정에서 한 가지 점을 얻은 것 같아. 알잖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수진이 말했다. 알아. 하지만 이제 내가 자립할 때야. 나는 아버지 집에서 대학으로 그리고 너희 집으로 옮겼어. 필요하면 전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나는 이걸 혼자 할 생각이야. 민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 말에 수진이 일어섰고 민준과 서아도 일어섰다. 수진은 두 사람을 껴안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